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최근에 연준이 가상자산 제한 지침을 전면 철회했다. 이 헤드라인 하나가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뉴스 때문에 한쪽에서는 막 환호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호들갑 돌 일이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맞아요. 정말 한 문장짜리 뉴스인데 그 안에 오해랑 맥락이 엄청나게 숨어 있죠. 특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클이나 테더가 연준의 직접 준비금을 예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오늘 이 헤드라인의 진짜 의미, 그리고 시장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엉킨 매듭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면 철회라는 단어만 보면 꼭 가상자산 회사들한테 문을 활짝 열어준 것처럼 들리는데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뭔가 좀 다른 뉘앙스가 있는 것 같네요. 바로 그 지점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아, 첫 번째 단추요? 네, 12월 17일에 나온 연준의 공식 발표문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그 어떤 문장에서도 주어가 가상자산 회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모든 문장의 주어는 은행입니다. 은행. 아, 은행이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연준은 코인 회사가 아니라 은행을 감독하는 기관이니까요. 아하, 그렇군요. 시작부터 관점이 완전히 다르네요. 이건 가상자산 회사가 아니라 은행 들으라고 한 얘기였다. 이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발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2023년에 만들었던 정책, 그러니까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관련 업무를 하기 좀 어렵게 만들었던 게 있거든요. 그걸 없앴다는 거. 네. 그리고 둘째는 연준 감독을 받는 일부 주회원 은행들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같은 혁신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새로운 길을 터줬다는 겁니다. 주회원 은행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한데 미국의 모든 은행은 아닌가 보죠? 네, 간단히 말하면 연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 은행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 조치의 진짜 속뜻인데요. 이건 가상자산 회사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전혀 아니고요. 네네. 우리 연준 감독을 받는 은행들아, 너희 디지털 자산 사업하고 싶으면 예전처럼 무조건 막지는 않을게. 대신 리스크 관리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아, 일종의 조건부 호용으로 전환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관리 가능한 허용으로 기조가 바뀐 게 핵심이죠. 그런데 전면 철회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워낙 극적이라서 꼭 하루아침에 모든 게 뒤바뀐 것 같거든요. 이게 정말 갑자기 나온 결정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네, 오히려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움직임의 마지막 단계에 가깝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5년 한 해 동안 꾸준히 이어진 정책 변화의 정점, 활용점정이라고 봐야죠. 아, 이미 빌드업이 있었군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도 4월이랑 8월에 뭔가 조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시장에서는 이게 진짜 큰 변화의 시작일까 하고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맞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다 이번 발표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던 거네요. 정말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4일에요.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하려면 연준의 사전에 특별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아주 까다로운 지침이었는데 이걸 폐지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창한 거 필요 없고 그냥 일반 감독 절차 안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문턱을 한번 낮춰준 거죠. 그때부터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네요. 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8월 15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갔죠. 은행의 암호화폐 활동만 따로 떼어서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던 특별 감독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걸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아, 특별 감시팀을 해체한 거군요. 네, 그것도 일반 감독 체계로 통합시켜버린 거죠. 이건 아주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어떤 메시지죠? 암호화폐 관련 업무라고 해서 우리가 유별나게 취급하지 않겠다. 다른 은행 업무랑 똑같은 기준으로 리스크 관리해라. 이 신호를 시장에 아주 명확하게 준 겁니다.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4월에는 사전 허가라는 빗장을 풀고 8월에는 특별 감시를 없애고 그리고 이번 12월에 마지막 남은 정책까지 없애면서 1년간 공들인 변화를 완성한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12월 17일 발표는 그 흐름에 마침표를 찍은 조치인 거죠. 그래서 언론 헤드라인의 전면 철회는 하루짜리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 1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규제 톤을 완화해온 어떻게 보면 예고된 결과물이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전체적인 그림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은행적 규제를 차근차근 풀어준 거군요. 근데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다들 그럼 이제 서클이나 테더도 은행 안 고치고 연준의 준비금 직접 맡길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기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기대감, 현실이 될 수 있는 얘기인가요? 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자 이번 뉴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이번 발표가 그걸 공식적으로 허용한 건 절대 아닙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이번 연준 발표문의 주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행이거든요. 연준 감독을 받는 은행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 될지에 대한 내용이지 서클이나 테더 같은 비은행 기관이 내일부터 당장 연준이랑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이런 선언이 아니라는 거죠. 역시 은행이라는 주어를 놓치면 완전히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뉴스였군요. 근데 연준에 직접 예치한다는 게 그냥 시중은행에 돈 맡기는 거랑은 차원의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럼요.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발급받고 미국 금융 시스템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의 결제망, 패드와이어에 직접 접근하는 권한을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와, 이건 사실상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 현실적으로 넘기 매우 어려운 장벽입니다. 마스터 계좌라는 게 그 정도로 받기 어려운 건가요? 저는 바로 커스터디아 은행 사례가 떠오르네요. 네, 바로 그 사례가 이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커스터디아 은행은 와이오밍주에서 디지털 자산 전문 은행으로 정식 인가까지 받은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받으려고 정말 오랫동안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싸웠지만 결국 연준이 거절했습니다. 소송까지 했는데도요? 네. 그만큼 연준은 누가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는지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고 보수적이라는 거죠. 와, 소송까지 했는데도 안 됐을 정도면 이건 뭐 규제를 푸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헌법을 바꾸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겠네요. 따라서 이번 뉴스를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다루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길은 확실히 넓어졌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연준에 직접 준비금을 예치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지금 당장 확정된 사실은 결코 아니다. 이 둘은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말씀하신 대로 발행사의 직접 예치가 허용된 것도 아닌데 왜 시장은 이 뉴스에 이렇게까지 열광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장이 뭔가 다른 의미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직접 예치가 아니라고 해서 이번 조치의 파급력이 작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시장은 직접 예치라는 단어 하나가 아니라 이 결정이 불러올 세 가지 거대한 연쇄 효과를 보고 환호하는 겁니다. 세 가지 연쇄 효과요? 네, 첫 번째 진짜 임팩트는 은행과 크립토 산업의 관계가 차단해서 관리된 허용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은 연준이 오케이 사인을 줬다. 이게 아니라 이제 은행이라는 거대한 플레이어가 본격적으로 이 판에 뛰어들 수 있다. 이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뀐 걸 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랑 거래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 연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있었죠. 아, 그 오퍼레이션 초코포인트 2.0이라고 불렸던 흐름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은행들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준이 리스크만 제대로 관리하면 괜찮아 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준 셈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큰 족쇄가 풀린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물론 모든 은행이 당장 내일부터 뛰어들진 않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리스크만 관리하면 괜찮다고는 했지만 그 리스크 관리 기준이 또 얼마나 까다로울지 모르는 거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당연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택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고려조차 할 수 없었던 사업을 이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죠. JP모건이나 BNY 멜론처럼 이미 준비를 해오던 대형은행들은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움직일 명분을 얻은 셈이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 임팩트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 임팩트는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운용의 구조적인 리스크, 즉 은행 쏠림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작년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SVB 사태가 바로 떠오르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때 정말 아찔했잖아요. 저도 실시간으로 USDC 가격이 0.9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러다 정말 크립토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고 식은땀을 흘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문제가 전체 생태계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깨달은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서클이 준비금을 여러 은행이랑 단기 국채에 부랴부랴 분산시키면서 은행 리스크를 엄청나게 신경 쓰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랬죠. 어떻게 보면 이번 연준의 조치는 서클이 시장 압박 때문에 억지로 하던 그 리스크 관리를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준 셈입니다. 아, 준비금을 맞닥일 수 있는 안전한 은행의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의미니까요. USDC 같은 거대한 스테이블 코인조차 준비금을 소수 은행에만 맡겨두면 그 은행 하나가 흔들릴 때 전체 시장이 휘청인다는 걸 모두가 봤으니까요. 생태계 전체의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임팩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장기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와 정산 인프라로서 제도권에 편입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결제와 정산 인프라. 이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의 최종 목표라고도 하죠. 네,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가격이 고정된 코인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이 기술의 진짜 미래는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변동하는 투자 자산이 아니거든요. 국경을 넘나드는 송금이나 기업 간 거래에서 사용되는 효율적인 결제 및 정산 수단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국 전통 금융기관, 즉 은행과의 완벽한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결국 크립토 세상의 돈이 현실 세계로 나오려면 마지막 단계는 은행 시스템을 거쳐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연준의 감독 기조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제도권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결제 인프라 실험을 훨씬 더 빠르고 과감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글로벌 기업이 해외 지사로 자금을 보낼 때 기존의 복잡하고 느린 스위프트망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파일럿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요. 이런 시도들이 훨씬 활발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서 진짜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는 속도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겁니다. 와, 이렇게 세 가지 임팩트를 듣고 보니까 왜 시장이 직접 예치라는 단어 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이 뉴스의 더 큰 그림을 보고 환호했는지 정말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불확실성 해소, 시스템 안정성 강화,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인 거군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단기적인 헤드라인의 자극적인 단어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설명 덕분에 정말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뉴스의 맥락과 진짜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연준의 발표는 연준이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거나 발행사가 연준에 직접 예치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는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다룰 수 있도록 기존의 차단 장벽을 허물고 리스크 기반으로 관리하겠다는 제도적 흐름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이걸 확인시켜준 아주 중요한 이정표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결국 이번 연준의 발표는 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 아니라 은행들이 이제 문을 어디에 어떻게 만들지 스스로 고민하고 설계해 보라고 길을 터준 것에 가깝다는 결론이네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공은 은행에게 넘어갔습니다. 과연 어떤 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 새로운 기회를 가장 먼저 잡게 될까요? 그 첫 번째 주자가 JP 모건 같은 전통적인 월스트리트의 거인이 될까요? 아니면 커스터디아처럼 디지털 네이티브를 표방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 될까요?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시장을 보는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